언제까지 개미 투자자로 살 것인가? 이제는 우아한 꿀벌 투자자가 되어 보이시죠? 인생도 주식도 달콤하게. 안녕하세요. 꿀벌 주식 라이브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오늘 매주 수요일, 목요일 이틀은요. 이모동 멘토와 함께 주식이 가진 힘에 대한 특별 강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가진 힘, 과연 어떻게 되는지 바로 힘 있는 종목에 대한 특징들을 알아볼 텐데요. 자, 이제 시청자분들이 더 이상 힘없는 투자자가 아니라 힘 있는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모동 멘토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꿀벌 주식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식 투자 달콤하게 하시죠. 이분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식의 힘 이모동 멘토님과 함께 할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벌써 목요일인데 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오후 5시만 될 때마다 우리 이데일리 TV의 꿀맛 주식 그리고 주식의 힘의 이모동입니다. 네, 오늘 우리 유리나 앵커가 네. 뭔가 강의를 진지하게 들을 표정을 짓고 계시는 거죠? 네, 눈이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이렇게 뚫어지게 보셔가지고 네. 제가 왜 이렇게 뚫어지게 보나 싶었는데 네, 그래요. 오늘 유리나 앵커도 강의를 들을 준비가 되신 듯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TV 시청자분들. 자,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그 속에서 힘을 얻어갈 수 있는 바로 주식의 힘, 이모동입니다. 글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시장이 그렇게 썩 좋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장초에 시초가가 좀 하락하면서 오늘 또 저에게 질문 주신 분 중에서 아니 전 세계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왜 우리나라만 유독 안 좋냐. 야, 이거 진짜 한국에서 주식할 수 있는 거 맞냐라고 하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글쎄요. 한국 주식시장이 안 좋다라고 여러분들 주식을 안 하시면 과연 뭘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증식시킬 겁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재테크로서의 주식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렸습니다. 강의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주식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지금 시대, 이 정말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어쨌든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우리의 글쎄요. 여가 생활이라든지 또는 노후까지도 준비를 하기에는 정말 힘든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과거에 우리가 10년 전, 아니요, 20년 전, 30년 전을 되돌아보면 당시에는 금리가 높았습니다만 소위 우리가 은행에 저금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워낙 전 세계적으로 과거 대비해서 낮은 금리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재테크의 수단으로 은행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어디에다 맡기겠습니까? 글쎄요. 이 작은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근로소득으로 부동산 투자를 바로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는 시점이죠. 네. 요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주식 말고는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잘 안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더딜지라도 충분히 그 안에서도 종목 선별, 힘이 있는 종목을 잘 선택해서 그 종목 안에서 어떤 구간을 진입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저는 주식이 갖고 있는 힘을 활용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많이 좀 힘들고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만큼 당장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야, 나 진짜 주식 못하겠습니다. 정말 나는 이 주식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글쎄요. 제 주변에도 지인들 중에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 나는 그냥 주식
한 달에 10만 원만 먹었으면 10만 원만 수익 냈으면 좋겠어. 그것도 어렵잖아요. 글쎄요, 10만 원 수익 낸다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정말 10만 원만 수익 냈으면 좋겠어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뛰어들었다가 막상 이제 잘 안 되니까 형 진짜 나는 주식은 아닌가 봐.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고 살래라고 하는 이제 지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맞아요.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과연 우리가 근로소득만 가지고도 우리가 노후 준비라든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대안 있으십니까? 저는 결국 주식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식을 정말 잘해야 되고요.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정말 여러분들 주식을 열심히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뭐 우리 시중에 보면은 시중 이제 서점에도 이런 책들이 많아요. 1년 안에 주식으로 뭐 1억 벌기, 1년 안에 뭐 주식으로 5억 벌기. 여러분들 이런 것만 보고 주식시장에 쉽게 뛰어들었다가 명확한 목적 의식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법론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희망 회로로 뛰어들었다가 쉽게 생각하고 금방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투자는 여러분들 저는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어떡해요? 투자는 공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글쎄요. 그동안은 제가 방송에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투자는 공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공부는 여러분들 어떤 겁니까? 시험을 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고 말아버리는 게 공부인데 그게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 정말 습관이고 라이프 스타일이고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꾸준하게 하셔야지만 이 주식의 힘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가 오랜 시간 자산을 증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글쎄요. 우리 영어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다음날 당장 올라갈 만한 종목, 예, 내지는 뭐 당장 20% 살 기술, 차트 기술 이것만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식에서는 테크닉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래요? 네, 테크닉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파이낸셜 피트니스라고 합니다. 파이낸셜 테크닉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영어에서. 한마디로 주식을 건강처럼 정말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표현인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는 테크닉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소위 뭐 인터넷만 보더라도 너튜브만 보더라도 당장 우리나라는 단타가 답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조회수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네, 여러분들 과연 한국이 과연 단타만이 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도 강의 이전에 정말 주식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표현을 해드릴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도 성공한 택시기사분도 있고요. 네. 실제로 뭐 뉴스에서도 나왔었죠.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 보면 일부 우량주만 가지고도 30년 동안 꾸준하게 투자해갖고 50억 이상의 자산을 형성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파이낸셜 피트니스라고 얘기해 주셔서 네네. 꾸준한 게 뭐 중요하다고는 하셨는데 네. 사실 우리 운동도 다이어트도 꾸준히 하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재정적인 게 그게 꾸준하면 네. 다 우리가 부자 되지 않았나 사실 이런 생각 듭니다. 맞습니다.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네. 대부분들이 사실 목적이 없으니 네. 목적에 따른 세부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계획이 없는 겁니다. 꾸준한 게 제일 어려워요. 네. 다이어트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살 빼야지. 나 오늘부터 살 뺄래. 살 뺄래 하면 잘 안 하지만 되죠. 막상 안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작심삼일이면 다행이고.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1년 동안 또는 앞으로 10년 동안 네.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이고 어떤 식으로 그렇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나 목적이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사실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대부분들이 주식을 그냥 나도 한번 돈 좀 벌어봐야지 하고 그냥 뛰어들었다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절대 나 주식하고 안 맞다. 나 진짜
손실 보니까 못하겠다. 이런 약한 말 할 때가 아니라 저하고 같이 정말 주식,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파이낸셜 피트니스, 꾸준하게 건강관리처럼 꾸준하게 수익을 우리가 앞으로 내려면 주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주식이 갖고 있는 힘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지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해보도록 할 테니 시청 많이 바랍니다. 꾸준하게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도사님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모동 멘토와 함께 꾸준함에 대한 또 방법, 그 습관을 좀 들여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걸 꾸준함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알고 싶거든요. 멘토님, 알려주세요. 우리 좀 꾸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정말 제가 지난주에도 연간 정말 15%에서 20%를 꾸준하게 내는 사람이 진짜 우리나라의 자산가고 주식의 고수의 길이다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유리나 앵커도 기억하시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뭐 단기 급등주, 뭐 내일 상한가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거든요. 네. 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를 바라신다면 지금 채널 돌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왜 이 방송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정말 재밌는 거 많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그쵸. 여러분들 너튜브도 있고 뭐 예능도 있고 한데 왜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십니까? 주식으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정말 골치 아프고 내 종목이 어떻게 갈지 말지 또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 날지 말지 고민이 많으시니까 이 방송 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뭐 단기적인 성과보다도 앞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식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해야지만 그 주식이 갖고 있는 힘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하면서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어제도 대한민국에 50억 이상의 자산을 형성하고 있는 자산가들이 앞으로 유망한 투자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주식이다라고 표현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게 좀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으실 수도 있어서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른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자산가라고 하면 증여 상속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이겠지. 우리하고는 전혀 뭐 현실성이 없는 얘기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는 자산가가 단순하게 금수저만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 본인들이 자수성가로 돈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세부적으로 자수성가형과 금수저형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 흥미롭네요. 네, 자, 실제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한 종잣돈을 어떤 식으로 마련을 했느냐와 그 종잣돈으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갈 것이냐인데, 실제로 금수저형들은 대체로 부동산, 일반 아파트를 가지고 종잣돈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갈 것이다. 빨간색의 금수저네요. 네, 근데 우리하고는 뭐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요. 자, 오히려 정말 소위 제가 흑수저란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수성가 영어. 네, 이 자수성가 정말 아무것도 없다가 내가 열심히 해갖고 돈을 번 사람들, 종잣돈을 마련해서 앞으로도 이쪽으로 굴릴 거다라고 하는 자수성가형들이 이용하는 게 바로 뭡니까? 주식입니다. 굉장히 압도적인데요. 맞습니다. 네. 다른 뭐 토지, 임야, 뭐 부동산, 재테크 뭐 수단으로 예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식으로 종잣돈을 마련해서 앞으로도 주식으로 금융자산을 늘려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자본주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식 말고 다른 대안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있다면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증여 상속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뭐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분들은 없겠죠.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손실을 보시든 수익을 보시든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힘들든 좋든 어쨌든 우리는 주식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주식을 해야 되고 주식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들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을 하면서 내가 뜻하지 않게 종목을 샀는데 마이너스 30%가 빠졌고 마이너스 50%가 빠지다 보니까 진짜 이 종목이 어떻게 올라올 수 있는 건가? 내가 왜 주식만 하면은 자꾸 이런 손실이 나오고
아, 내가 돈 벌려고 왔는데 이렇게까지 까먹으면서 해야 되나? 저 가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시는 분들에게는 첫 번째는 결국 종목 선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택을 잘못했다. 그렇죠. 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단타가 답이다라고들 많이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들이 당장 테마에 편승하거나 당일 상승하는 종목에 편승을 합니다. 오늘도 분명히 수소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올라타보자라고 하면서 접근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아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조금 찔리실 수도 있을 근데 텐데요. 손실을 빨리 만회하고 싶으니까 사실 그렇게 빠르게 편승하는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자산가들은 어제 제가 자료를 통해서 강의를 해드렸지만 평균적으로 종목 보유에 대해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5년까지 가장 많이 보유 기간 평균적으로는 1년에서 3년까지는 나는 주식을 보유하겠다. 이 종목을 보유하겠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자산가들은 내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주식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 소액 투자자분들은 내가 자산이 적다 보니까 빨리 벌어야지라는 이 강박감정 때문에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만 쫓아다니다 보니 손실을 보면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준비한 자료인데 우리나라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소위 50억 이상의 자산을 형성하고 있는 부자들은 손실을 기피하는 성향을 보인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식은 대형주를 갖고 있는데 내가 산 금액보다 떨어지면 절대 안 판다. 마이너스 50%가 되든 60%가 되든 안 판다. 안 판다. 오. 왜? 손절하면 올라가고 내가 매수하면 떨어지고 그럴 바엔 차라리 올라올 때까지 보유하겠다. 왜? 이 종목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니까. 대형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이 갖고 있는 힘을 잘 이용하시려면 소위 적자 기업, 적자인데 테마라서 그냥 올라가는 종목, 그런 종목을 올라타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네요. 그런 주식의 사이클은 짧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순식간이지만 떨어지는 것도 금방입니다, 결국은. 반대로 그런 종목들을 사가지고 주가가 떨어졌다. 과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수익이 올 때까지 버티는 게 가능할까요? 어렵겠죠.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국 주식이 갖고 있는 힘을 잘 이용하려면 그만큼 떨어지더라도 올라올 수 있는 50%가 떨어져도 충분히 다음에는 회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자산가들은 그런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래서 손실이 몇 %가 나든 그런 종목을 1년에서 3년 동안 보유하면서 수익으로 어떻게든 낸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투자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나는 어떻게 그렇게 해? 라고 하시거나 에이 이게 설마 되겠어? 의심을 하시거나 그러신 분도 있을 텐데 실제로 우리나라 자산가들은 이렇게 한다라는데 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 반대로 갑니까? 반대로 가면서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게 사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결국 부자가 되는 방법은 부자들이 하는 행위를 어떻게 보면 따라하다 모방을 보면. 해야 됩니다. 네. 인간은 모방의 동물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부자들이 한 행동과 전혀 달리 간다고 내가 혼자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충분히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내가 주식이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 결국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이러한 자산가들이 내가 정말 갖고 있는 종목들은 그만큼 단순한 테마주나 단기적인 상승을 가는 그런 종목들 가지고 단기적인 성과를 바라는 게 아니라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정말 꾸준함을 갖고 있는 그런 주식으로 꾸준하게 투자해서 연간 15%에서 많게는 29%.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결국 15%에서 한 20% 정도를 연간 꾸준하게 수익을 내려고 노력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연간 15% 분명히 콧방귀를 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정말 하찮은 게 아니고
정말 현실 저는 가능성 있는 거라고 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며 정말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네,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낮은 수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목표를 세워서 연간 15%에서 20%씩 나는 꾸준하게 주식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맞는 종목을 선별해서 그에 맞는 전략들을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네. 대한민국의 자산가들이 일평생 동안 나는 이 정도를 자산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금액을 얘기하시는 네네, 거죠? 금액이요. 뭐 대략 한 100억 정도는 그렇게 좀 큰 네. 포부를 갖지 않을까요? 자산가들이면 뭐 1000억일까요? 제가 오, 자산가가 저 아니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게 네. 저는 한 1000억, 2000억 이렇게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네. 100억이 정확합니다. 그래요? 네. 어. 왜냐하면 자산가들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중에 나온 책들 보면 1년에 주식으로 1억 벌기, 1년에 주식으로 5억 벌기. 정말 이제 얼토당토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자산가들이 5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동안 100억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지. 100억을 만들기 위해선 어떤 식으로 내가 금융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되고 어떤 식으로 주식을 활용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부동산을 활용해야 되는지 목표와 그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아, 현실적으로 계획을 짜니까 그 도달할 수 있는 게 빠르다라는 것도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하지 않습니까? 꿈을 크게 갖잖아요, 항상. 항상 그렇죠. 네. 뭐 우리 뭐 꿈을 크게 가져야 1년 5억 가자. 네, 절반 정도는 네. 간다 이런 말처럼 그렇죠. 그렇게들 하시는데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실패하고 여러분들 주식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갑자기 또 네. 뼈 때리는 조언을. 네. 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그걸 꾸준하게 이뤄가면 결국은 그게 점점 불어나는 자산 증식의 방법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뭐 많게도 아닙니다. 뭐 연간 30%, 40% 그렇게 내면 정말 대단하겠지만 사실 그렇게까지는 좀 어렵고 우리가 15%에서 20%씩 정말 여러분들 뭐 30년 하라는 건 너무 머니까 네. 예, 그렇게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정말 저하고 여러분들 1년 뭐 2년 이렇게까지라도 연간 15%에서 20%씩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말 이런 방법들을 앞으로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멘토님 20% 얘기는 해주셨지만 네. 사실 한 종목의 상한가를 먹으면 30%잖아요. 네. 20%를 연간으로 낸다는 건 사실 좀 너무 적은 건 아닌가. 사실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1000만 원으로 뭐 200만 원밖에 벌지 못하는 건데 네. 이거는 뭐 저 같은 시청자분들에게 야 뭐 20%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들 쉽게 생각을 하니까 연간 수익률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우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한 달에 몇 종목을 매매합니까? 정말 한 종목만 매매하고 끝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한가 수익을 냈다. 상한가 한번 수익 낸 거 가지고 난 올해 장사 끝났다. 그만해야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수익을 내고 싶어서 다른 데 무리하게 또 들어가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수익을 낸 걸 또 크게 뱉어버리고 수익 낸 거에 대한 도치 때문에 이 도치감 때문에 또 무리하게 그런 종목들 쫓아다니다가 뱉어버리고 이걸 반복하면서 사실 연간 수익률을 그렇게 유지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준비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요거는 작년에 2023년 기준으로 NH투자증권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자, 보게 되면 여러분들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이게 뭐예요? NH투자증권의 고객들의 자산 어떤 식으로 운용을 했고 그에 따른 결과입니다. 자, 보면은 회전율이 19세 미만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했다라는 거죠. 고3이다 보니까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아니죠. 학생들 바쁘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학생들이 과연 주식 투자를 할까요? 아,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주식을 사주고
그걸 그냥 냅두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네. 우리 30대에서 50대 분들 보면 회전율이 19세 미만보다 당연히 높습니다. 왜? 항상 우리가 뭐 MTS나 HSX를 켜다 보면 시세를 계속 봐야 되니까 시세를 보다 보면 매매를 또 하고 싶어집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회전율이 높아지는데 회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익률은 줄어듭니다. 가장 수익률이 낮은 연령대가 50대입니다. 아, 50대. 50대 작년 기준으로 14%입니다. 수익률이. 연간 수익률이 14%입니다. 물론 잘한 건데 평균이란 말은 평균보다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뜻이겠죠. 회전율은 무슨 뜻이에요? 회전율이라는 건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러니까 많다. 네, 그 매매 회전율입니다. 예, 회전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종목을 샀다 팔았다를 많이 했다는 뜻이고, 자, 회전율이 낮은 19세 미만, 소위 부모들이 자식에게 우량주를 사서 덮어둔 게 수익률이 19%입니다. 제일 높네요. 결국은 방법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현실적인 방법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현실적인 결과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진 못하고 대부분들 이렇게 합니다. 자, 실제로 2022년에는 가장 손실률이 큰 집단이 결국은 역시나 또 50대입니다. 마이너스 32%입니다. 2022년에. 반면에 2022년 하락장에서 19세 미만의 계좌 손실률이 가장 적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매매를 덜 하면 덜 할수록 계좌 수익률이 더 크고, 매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계좌 수익률이 작거나 계좌 손실이 더 큽니다. 희한하게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주식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여러분들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여러분들 안 좋은 결과가 따라오고, 정말 잘해야지. 그만큼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산가들이 왜 주식을 1년에서 3년 보유하면서 꾸준함을 유지하겠습니까? 종목을 많이 매매해봤자 수익 낸 걸 또 반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종목 선택을 잘하는 게 계좌 수익률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닐까. 저는 그런 점에서 조금 안타까운 게, 오늘 저한테 질문 주신 분이 왜 이렇게 글로벌 주식시장은 잘 가는데 한국 주식시장은 못 가냐. 이 부분도 저는 거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자, 위에가 바로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2021년 고점 대비 절반밖에 회복하지 못했고 네. 상당히 더딥니다. 근데 밑에는 S&P 지수입니다. 미국 지수죠. 미국 증시는 이미 2021년 고점을 넘어가면서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 것 같습니까? 유리나 앵커. 이제 서학개비들 예를 들면 미국 시장에 넣어놓고 시차가 차이 나잖아요. 잘 안 보게 되니까 네. 그 수익률이 불어나는 것들을 네.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장기 투자가 돼서 네. 지수도 또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또 싶기도 하고. 조금은 맞는데요. 또 조금은 다른가요? 다른 이유가 뭐냐면 네. 미국은 가계 자산의 50%가 금융자산으로 형성돼 있어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데,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데 불구하고 직접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답니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들 펀드라든지 간접 투자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펀드는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 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반면에 한국은 가계 자산의 한 20%가 금융자산입니다. 주식 비중이 적다라는 건데, 그 적은 비중을 가지고 계속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주식시장은 단타가 답이다. 결국 기술이다. 샀다 팔았다 매매 행태가 저렇게 어떻게 지수로. 보면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미국 증시의 이런 흐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게 그런 아닌가 영향 싶습니다. 때문이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정말 대한민국이 왜 못 가는가? 뭐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글로벌 주식시장 대비 한국 지수가 못 따라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정말 힘 있는 종목을 선별해서 그 힘 있는 종목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다뤄보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주식의 힘을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라고 말씀드리고 잠시 물 한잔 하고 제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종목을 잡는 게 실력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게 여러분들 실력이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강의에 관련돼서 저는 기초적인 부분들, 호동쌤과 배워보고 싶은데 기초적인 측면들을 좀 잘 모르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재테크 측면으로 기초적으로 하나하나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주식 재테크 실전 테크닉 그리고 더불어서 힘 차트 전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힘내 자료 1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힘내 자료 1탄은 무엇이냐? 뭐 거래량, 수급 그리고 더불어서 차트 보는 방법 등 이모동 멘토의 주식의 힘. 입문자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거나 아직 기준과 원칙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힘내 자료 1탄 지금 바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PDF는 총 10개고요. 10가지의 강의를 하나하나 모두 들어보시면서 왕초보 기초 강의 정리하실 수 있는 정리집 10개가 무료로 여러분들 지금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 무료 받아보시고 오늘까지만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카메라 어플로 여러분들 QR코드 스캔하시면 되는데요. 또 하나 있습니다. 힘내 자료 플러스 힘 차트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지금 멘토님께서 힘 차트에 대한 얘기들 살짝 해주셨는데 재테크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재테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테크 한번 올해는 제대로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모동 멘토와 함께 재테크 실전 강의 한 달간 꾸준히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꾸준한 게 수익 내는 거고 꾸준한 게 재테크라고요. 자, 카메라 어플로 여러분들 QR코드 지금 바로 네모난 거 보이시죠? 이모동 멘토 사진 밑에 그림 스캔하시고 링크 눌러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꿀맛 주식. 오늘은 주식의 힘, 이모동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테크를 왜 해야 하는지, 주식으로 왜 우리가 재테크를 시작해야 되는지 알겠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자, 그럼 이제 멘토님에게 주식이 가진 힘은 알았으니 주식을 차트를 보는 법도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멘토님, 차트 보는 법 이제 드디어 알려주실 건가요? 네,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힘 있는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한번 생각들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오늘 제가 중요한 거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동평균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동평균선을 실제로 매매를 하면서는 잘 안 봅니다. 뭐 그래 처음 이제 우리가 책을 보든 내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배울 때는 이동평균선이 뭔지 좀 이제 공부는 하고 가지만 막상 실제로 차트를 봤을 때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잘 안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실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조금씩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해당 종목 차트를 보게 되면 자, 마지막 봉이 지금 장대 양봉과 이렇게 거래량이 좀 크게 나와 있습니다. 자, 크게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장중 급등이 나오거나 상한가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또 기분이 설레게 되죠. 설레게 되는데 자, 제가 한번 유리나 앵커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네. 자, 이 장대 양봉만 가지고 다음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까? 사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유튜브 많이 보면 네. 저렇게 꽉 찬 양봉 캔들에서 다음 날에 또 양봉이 나온다. 네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맞습니다. 또 네.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살짝 들고요. 맞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이 발전되어 있다 보니까
대체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냐. 자,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 거래량이 없다가 이렇게 양봉을 또 크게 뽑아내면서 거래량 들어오지 않았냐. 이거 매집봉이다. 매집봉으로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보통 이제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실제로의 주가가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마우스가 조금 반응이 느린데 자, 주가가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저희가 떨어집니다. 봤던 거랑 예상보다 반대로 가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기 급등주 노리거나 당일 상승하는 종목에 뭔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쫓아가는 순간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매집봉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 매집봉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사실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트들 보면 잘못된 접근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고 또한 제가 지난주와 어제도 강조드렸다시피 제가 힘 있는 종목은 어디 위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저 핑크색 위요. 핑크색. 네. 네. 200주선. 자, 근데 요거는 일봉 차트이기 때문에 일봉에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네. 자, 일봉이 아니라 주봉상 주봉에서? 200주선. 자, 200주선이라는 건 결국 5년 동안의 주가가 200주선 위에서 있다라는 거는 해당 회사가 뭔가 장사가 잘 되거나 경제 사이클 기준으로도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산업의 경쟁력이 있다는 뜻일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200주선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아까 보니까 주가는 여기입니다. 이해가요. 이제 왜 빠졌는지. 그렇죠. 그렇구나. 지금 5년 동안의 주가가 평균적으로 200주선 밑에 있으니 주가의 방향성,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뭡니까?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결국 주가의 평균값을 나타내는 건데 네. 200주, 5년 동안의 평균 주가의 값이 여기인데 그것보다 주가가 더 밑에 있다는 건 경쟁력이 없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니 이런 주식을 갖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 가지고만 단순하게 주식을 판단하지 마셔라. 대신에 이런 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네. 자, 요 종목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자, 윈텍이라는 윈텍. 종목인데요. 자, 보시면은 이 종목 주가가 상승이 지금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잘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이전에는 200주선 밑에서 주가가 있다가 자, 어디죠? 3월 달부터 200주선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봉 캔들이 또 길어요. 맞습니다. 네. 자, 200주선 위에 있는 기업의 경우는 실제로 주가가 잘 안 떨어지려고 하고 오랜 시간을 좀 꾸준하게 상승하려고 하는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급등주를 노리는 게 아니라 네. 꾸준한 수익을 우리가 내서 자산 증식을 하려면 꾸준하게 상승하는 종목. 앞서 이제 우리 자산가들이 빨리 팔지 않는 손실이 나도 꾸준하게 갖고 갈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은 200주선 위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런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하는 겁니다. 그냥 200주선 위에서 무조건 산다가 아니라 최소한 이러한 조건에 형성되는 종목을 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요 양봉, 거래량 이걸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후의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자, 앞서서 그냥 거래량과 양봉 나왔다고 매집봉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활용했다가는 여러분들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치고 저는 이 흐름, 이 상승 흐름에 그 다음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양봉 하나 나왔다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양봉 나왔을 때는 사실 이거는 우리 거 아닙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후에 이제 주가의 조정을 보는 겁니다. 조정을 볼 때 이 첫 번째 상승분에 최소한 3분의 2 지점을 깨트리지 않는 구간. 3분의 2요? 네. 상승의 3분의 2. 왜냐하면 완전히 처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것만 갖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더라도 그 다음에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오는 구간이 생긴다라면 그거는 다시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새로운
수급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타점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매집봉이라는 건 사실은 후행성입니다. 이것만 보고 매집봉이다가 아니라 일단은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조정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는 새로운 세력이 들어오는 구간이 나타난다라면 앞에는 매집봉이었고 이 구간에서 재차 매집이 들어오는구나라고 판단을 하면서 자, 재차 매수가 들어올 때는 바로 우리도 역시 타점 구간으로서 활용을 해야 되고 그 타점 그럼 구간을 힘을 모아간다 이렇게 좀 해석해도 되나요? 힘을 모아간다.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힘만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줄 당기기를 하는데 지금은 한번 당겼는데 조금 딸려오지만 이 더 이상 안 딸려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뒤에 사람이 한 명 더 붙어야겠죠. 네, 그런 식으로 실제로 두 번째로 매수세가 새로운 수급이 들어온다라면 그런 구간이 결국은 2차 매집 구간이면서 우리 역시 그런 구간을 좀 타점 구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호동쌤, 일봉에서도 200일 핑크색 선을 보고 주봉에서도 200주선을 보나요? 일봉이 아니라 주봉 기준으로. 주봉으로만? 일봉은 그러면은 그냥 흐름을 보고 주봉을 메인으로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갖고 여기서 매수한다가 아니라 최소한 200주선 위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선별하자. 한마디로 선별하자. 힘이 있는지를 그렇죠. 주봉에서 확인하자는 거네요? 힘이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200주선 밑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들어도 올라갔다가 금방 방금 떨어졌던 종목처럼 그런 종목이 아니라 최소한 힘이 있는 주식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그 상승이 단발적이 아니라 오랜 지속성을 갖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단타 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종목을 선별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떠한 타점 구간에 진입을 할 거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양봉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양봉 이후에 재매수 구간이 들어오는 타점 구간을 찾아내서 세력들이 2차 매수를 할 때, 2차 매집을 할 때 그런 구간을 타점으로 활용해서 그 이후에 분출 구간까지 꾸준하게 갖고 갈 수 있는 매매 형태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게 그러면 여러분들 고작 20%, 15% 요 정도 되겠습니까? 30%, 40% 꾸준하게 상승하는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투자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잃지 않고 꾸준하게 매매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는 거지. 다른 예시로 정말 우리가 단순하게 앞서 이제 종목과 좀 유사하게 예를 들어서 Y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을 또 보게 되면 Y바이오로직스. 네, 맞습니다. 자, 보면 요 종목 어떻습니까? 양봉 하나 딱 나왔다고 쫓아가는 분들 있죠. 자, 쫓아가면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 수익 내려다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거 이후에 제가 방금 표현했던 거 매집봉인지 아닌지는 그 뒤의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뒤의 흐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상승분의 3분의 2 지점을 전혀 지지받지 못했죠. 지지받지 못하니까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지금 한번 상승했다고 이거 수익이 났겠습니까? 손실이겠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간은 별로 좋지 못하다. 또한 이 Y바이오로직스는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주봉상 200주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종목 선별부터 잘못됐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자, 보면은 이 양봉 하나만 가지고 쫓아갔다가 뒤에 지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했다가 손실 볼 가능성이 높으며 세 번째로는 재매수 구간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목 선별을 잘해야지 결국은 힘 있는 종목을 선별해야지 힘 있는 타점이 나오는 거지 힘 있는 종목이 아닌 종목을 선택했다가 이거 타점이라고 들어가면 손실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차트를 보게 되면 결국 중요한 거는 저는 종목 선별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종목 선별. 예, 그다음 두 번째는 결국 우리가 매집봉인지 아닌지는 두 번째 타점 구간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대체로 무조건 양봉만 나오고 거래량이 나왔다고 기준봉이다. 그거는 큰 착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준봉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음에 주가가 계속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셨으면 좋겠고 다시 다른 종목을 가지고 예시를 또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 네. 자, 그다음 종목은 이제 신진 SM이라는 종목입니다. 신진 SM. 네. 신진 SM 같은 종목 보게 되면 자, 첫 번째는 뭘 봐야 되죠? 흐름이요. 첫째 흐름. 네, 첫 번째는 주봉. 주봉에 200주선. 최소한 200주선 위에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 안 있나. 자, 이거는 매수 관점이 아니라 힘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인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200주선 밑에 있다 보니까 상승했다가도 떨어지고 상승했다가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냥 전제 조건입니다. 200주선에서 무조건 매수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소한의 전제 조건인데 자, 보면은 여기서 200주선 위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올라간 상태에서 주가의 일봉 흐름을 보게 되니 자, 200주선 위를 올라간 주가입니다. 자, 그런데 요게 기준봉이 된다고요, 여러분들?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요. 맞습니다. 아닙니다. 자, 그냥 이건 내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되고 관심만 가져보자. 관심을 가지는데 자, 요 상승 대비해서 주가가 3분의 2 지점까지 눌리면서 지지를 받느냐. 자, 실제로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아래 꼬리들 반복적으로 6거래일 동안 반복해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양봉 시도도 하고 아래꼬리 음봉 캔들들도 있습니다. 아래꼬리 음봉 캔들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분명히 매집 구간은 맞고 또한 두 번째 매집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라 역시 두 번째 매집 구간이면서도 타점 구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간을 여러분들이 매수 구간으로 좀 활용을 하셔야 그 이후부터 추세가 계속 상승하는 패턴들을 좀 노려볼 수 있다는 건데 자, 여러분들 지금 방금 예시 종목들을 보면서 혹시 뭐 느끼시는 게 없을까요? 아, 저는 그거 생각이 들었어요. 주봉에서 200주선 위에만 있으면 네. 좋은 종목으로 하는 거의 기준으로서 다 통과가 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네. 두 번째, 대형주만 해야 되나? 그런 방금- 고민도 들었거든요. 방금 보여드린 종목들 대형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코스닥 중형주들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코스닥 중형주인데도 불구하고 200주선 밑에 있을 때는 종목이 약하고 네. 위에 있을 때는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차트들의 가장 중점은 이동평균선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매매하면서 이동평균선을 잘 안 봅니다. 그러면서 희한하게도 보조지표는 MACD라든지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시는데 여러분들 보조지표에 MACD도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의 이 이격도를 가지고 만든 게 MACD고 볼린저 밴드도 주가와 이동평균선하고의 이격도로 만든 게 볼린저 밴드입니다. 전부 다 이동평균선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접근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이동평균선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우리 힘내 자료를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힘내 자료를 올려드릴 건데 아래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소 쓰시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QR코드를 찍으신 다음에 입장하시면 제가 이동평균선에 대한 자료도 드리고 내일 제가 또 따로 시간을 가져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강의도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활용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힘 차트를 통해서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주봉에서 200주선 위에 있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더불어서 자세하게 재테크 관련해서 또 차트 관련해 종목 선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힘내 자료 일단 꼭 받아가셔서요. 여러분들 10강 다 PDF 파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카메라 어플 QR코드 스캔 그리고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